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꿈, 돈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돈도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버는 돈은 내 생명을 단축시켜요.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돈을 번다면 그건 날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후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먼저 논하기 전에 실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 시대를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는 금융의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데서 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FX나 이런 쪽에서. 네, 현재는 주식, 펀드, FX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군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성장하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얘들 생각하면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이 8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보면 2040년까지 현존하는 직업의 약 80%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흔히 어깨에 힘 좀 준다고 하는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도 앞으로 직업이 거의 대량 축소될 거고요.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인공지능 아시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보통 빅데이터 하나가 제대로 만든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하나가요. 의사 6,000명에서 1만 명가량의 지식과 정보의 노하우를 다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은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게 내 건강 상태를 체크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의 대부분은 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곧 사라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톨게이트 정산원 사라지는 거 아시죠? 2020년 되면 100% 완벽하게 하이패스로 다 교체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직업들 자체도 이제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곧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군의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점은 중서민층의 축소입니다. 실제 중서민층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불과 한 10년, 11년 전에만 해도 한국의 중서민층이 70% 정도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작년 2010년 10월 데이터를 봤더니 51%만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실제 그 정도랍니다. 그런데 약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완벽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죠. 그때가 되면 중산층의 비율이 20%대로 완벽히 깨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선진국에 들어가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큰 가난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국면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돈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4년 안에 그걸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4년 후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과거에는 엘빈 토플러 하면은 미래학자 중에 최고라고 꼽혔지만 이제는 엘빈 토플러 다음 계보를 잇는 최고의 미래학자 하면 토머스 프레이 이렇게 공식이 성립됐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래에는 직업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중력 조절 전문가나 원격 아바타나 로봇 도우미, 개인용 로봇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주름잡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업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은 돈이거든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움직이는 이유는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미래에도 분명히 돈이 중심이 될 텐데 미래에는 그러면 어떤 돈이 중심이 될 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암호화된 전자화폐가 미래의 돈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전자화폐의 개념은 작게 생각하면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전자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월급 봉투를 받는 대신에 통장으로 숫자만 받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자화폐의 시초고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화폐보다 더 확장된 개념, 즉 이 지구촌을 하나의 마을 단위로 보면서 이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가상화폐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약 1%도 안 되는 인구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있고요. 그 중에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제인 잡지에 나가면서 이 핀테크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제대로 좀 알리고자 인터뷰가 들어온 겁니다. 제안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비트코인이나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이 미래에도 중심이 될 텐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얼마나 방대하냐면 지금 현재 삼성도 그렇고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어떤 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VR 산업입니다. 가상현실 사업. 이 가상현실에 많은 그 메머드급의 회사들이 돈을 막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의 핵심이 가상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가상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돈이 오갈 거라는 거죠. 그 오가는 돈은 카드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현찰도 아닙니다. 가상화폐예요. 현재 이 가상현실 속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미래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건 사실 자명한 사실이죠.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100%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는 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 그리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실제 아시는 것처럼 돈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도 돈이었을 때가 있었고요. 금속화폐나 주조화폐를 활용했을 때도 있고 금을 맡기는 것만큼만 돈으로 인정받았던 본위화폐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폐는 점점점 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돈의 시대로 오게 된 거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쓰기 편리하죠. 하지만 이 종이돈에도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죠. 똑같은 종인데 어디에다는 5,000원짜리를 찍으면 5,000원이 되는 거고 5만원짜리를 찍으면 5만원이 돼요. 왜 종이에다 찍었는데 이게 돈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 드물 겁니다. 이 돈은 사실 화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화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종이돈의 문제점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금방 아실 거예요. 계속 찍어냅니다. 그리고 기축통화와 우리가 통화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찍어내게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중요한 건 이 종이돈의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타이밍이 되면 화폐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지금 20년 전의 만원과 지금의 많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만원이. 하지만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요. 이 화폐의 가치가 한 달 안에 한 달 동안 10분의 1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몇 번. 한 3번 정도가 됩니다. 크게. 우리가 가장 최근 자료를 봤더니 독일이에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전쟁에서 패했고 그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택했던 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막 찍어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요. 한 달 만에 약 980만 원 정도의 가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몰락을 해버리죠. 이게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리페이나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구글페이 이런 거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화폐의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종이돈은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몰락됐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는 이 종이돈의 몰락을 역사 속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있는 자들끼리 쉬쉬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이렇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터넷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한 사람이 뱉는 순간 이게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도 못하는 거죠. 약 한 10여 년 전쯤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주제는
이 종이돈의 문제점이 있다. 이걸 좀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또 한 번에 분명히 중산층의 몰락이 또 올 텐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대두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개념입니다. 이때 가설이 세워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금. 금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치가 보존됩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 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실제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을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 화폐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하지만 금에는 단점이 있었던 건데요. 금은 어떤 돈을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안 좋아요. 이게 형체가 있기 때문에 무겁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예, 전 세계 어디론가 막 보냈다 받았다 할 수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금과 똑같으면서 이런 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라고 만들어 놓은 가설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 나카모토 사토시는 일본 사람은 아니고요. 일본의 이름을 쓰고 가명을 썼을 뿐이고요. 이 사람의 별명은 천재 프로그래머. 그래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잘 아시겠지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작년에 그 후보자까지 올랐었던 건 비트코인이라는 건 어떤 개개인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2세대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덩어리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1세대 금이었어요. 그런데 1세대 금을 대체할 게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비트코인은 2세대 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금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거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현찰을 들고 다니면서 쓰게 되면 슈퍼마켓에서 껌을 사 먹으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죠. 내가 껌을 사 먹었든 빵을 사 먹었든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화폐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 모든 게 다 노출이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내가 쓰는 물건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카드 가지고 옷을 많이 사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옷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자료가 노출되다 보니까 개개인들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노출되네. 이런 불안함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불안함에서 한 발짝 멀어졌어요. 익명성이 요구가 돼요. 누가 비트코인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저신용자들이나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어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약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2의 금융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금 천국인 거 아시죠? 많은 그 세무 여기도 계시지만 세무에 관련된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금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거기서부터 익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진짜 신용이 안 좋고 안 좋더라도 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사회생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금덩어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가치를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고 누구도 없앨 수 없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과 똑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이 비트코인이 어디에 존재하냐 물어보면 웹상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데이터를 쓰시죠. 데이터 눈에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분명히 데이터는 누군가 체킹을 하고 있어요. LG에서, KT에서, SK에서 내가 데이터를 얼마 쓰는지를 다 체킹합니다. 그죠? 이런 것과 같이 비슷한 존재로, 형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데이터는 뭘로 보이죠? 숫자로 보여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 데이터와 비트코인은 무슨 차이냐? 데이터는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고 조작도 불가능하고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숫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럼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란 뭐냐? 신뢰할 수 있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숫자는 곧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혹시 사장님 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참 생각해요. 돈이 뭐지? 돈이 돈이지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숫자.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게 원화가 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게 금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 달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 얼만큼의 많은 유저들이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글로벌 화폐냐, 지역 화폐냐, 오케이 캐시백이냐, 뭐 이런 거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230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지구상에는. 이 모든 국가에서 어떤 은행과 연결하더라도 돈으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수수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간다예요. 우간다의 캄팔라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을 은행을 통해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됐다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이미 글로벌 화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현 금융 시스템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 아실 거예요. 수수료, 그리고 대출해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수입을 가지고 유지가 거의 대부분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보내봤는데 500원 정도밖에 수수료가 안 들었어요. 한 1년 반쯤 전에.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일반 서민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과 딜링하는 딜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나라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보내니까 수수료 없더라. 우리에게 더 유리하더라.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은행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보내고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저가 확장되죠. 유저가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사용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년부터는요, 아마도 일본에 가실 때 휴대폰만 들고 가시면 될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입고 자고 먹고 쓰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항공권 예약도 비트코인으로 내년에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일본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ATM 단말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ATM 단말기가.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왔다라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는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은행이 털렸다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 것처럼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털려서도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이 된다면 이건 화폐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는 그 누구도 해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괄적인 비트코인의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 최고의 화폐로 군림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을 두 가지 별명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개 달린 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보다 뛰어난 금이다. 그래서 날개 달린 금이다. 전 세계 어디든 보내고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린 미래의 화폐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금 중국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건 P2P 방법으로 개인 대 개인의 거래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가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으려면 법을 만들어서 사형시켜야 돼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단일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내용은 2016년 10월달 자료예요.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소비세를 없애겠다. 아시겠지만 돈에다가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소비세를 없앤다는 건 일본에서는 이미 화폐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 4월 1일부로 일본에서는 완벽하게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이제 대한민국도 IT 국가답게 금융위원회하고 미래창조과학부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겠다. 일본이 받아들이고 딱 10하루 만에 우리 대한민국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금융위원회 발표를 한 겁니다. 2019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 비트코인의 제반적인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사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이 핀테크 시장에서 얼마큼 빨리 성장할 거냐 아니면 뒤처질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는 많은 경제지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블룸버그라고 하는 경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 5대 경제지 중에 하나죠. 이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계속.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아직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올라갈 건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가장 강력한 건 사용 확대예요. 유저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요건 하나인데, 전 세계 이건 하나인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늘어갈수록 이거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GS25 편의점에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다 가보셨겠죠? 혹시 대구에 지하철 있죠? 아, 대구라네요. 여기 지하철 있죠? 없어요. 없나요, 아직? 촌이. 그렇구나. 아직은 조금, 네. 지하철이 없는. 저는, 이 GS25나 편의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런 ATM 단말기는 보셨죠? 네. 이런 ATM 단말기에 들어가 보면 예금, 출금, 계좌이체 있어요. 네. 요건 많이 보셨지만 그 밑에 보면 비트코인이 있어요. 네.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어떤 그 단말기에 갔더니 여기만 시커매요. 하도 눌러대가지고. 다른 데는 번질번질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밑에는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요, 약 1년 8개월 전부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이런 ATM 단말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실제 저는 이걸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보기에는 제가 좀 13579로 띄엄띄엄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숫자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면 저는 믿지를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말로 이렇게 뭐 대단하다, 그래서 사기를 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안 믿어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ATM 단말기를 다 확인했어요. 물론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ATM 단말기만 있으면 쫓아가서 이걸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약 95%의 ATM 단말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카드를 집어넣고 카드로 비트코인을 샀고 그 카드로 산 비트코인을 다시 현금화 시켜봤습니다. 아주 잘 돼요. 이 정도라면 왜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왜 받아들였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미래의 금융의 핵심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얘들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모닝와이드 뉴스를 통해서 봤더니 페이팔 다 아시죠? 페이팔. 전 세계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페이팔에서도 이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얘들은 이미 결제를 하고 있었고요. 세계 최고의 은행, 투자은행 하면 아마 골드만삭스가 떠올리실 겁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2015년 4월 30일, 한 2년 정도 됐죠. 537억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시스템, 블록체인에다가 투자한 거죠. 이게 연합뉴스 TV에도 나왔어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게 객관성이 저한테 입증이 된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제 인생을 여기다 올인해버렸어요. 제 인생을 올인했는데 2년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자신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왕 돈 벌 거면 재밌게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돈 벌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하시겠죠. 저도 그걸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는 어디 가서도 부럽지 않은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요. 금은 20년 동안 2배의 가치 정도가 올랐습니다. 2배보다 약간 더 올랐죠. 그런데 실제로 20년 전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2배가 넘게 떨어졌어요. 그거 생각한다면 금값은 오른 게 아니고 보존이 된 겁니다. 유지가 된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8년 동안 지금 146만 배가 성장했습니다. 150만 배 가까이 성장했죠. 여기서 사기꾼들은요. 이 비트코인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기꾼들은.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내가 새로운 어떤 코인을 제시할 테니까 여기다 투자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100% 다 사기꾼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회사예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은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회사, 비트코인은 완전하지만 이 회사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금은 믿지만 금을 캐는 회사를 못 믿겠다. 이게 언제 무너질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 회사가 객관성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다 절대로 단돈 100원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아보고 제가 찾아봤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천만다행히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쪽으로는 지식이 좀 있겠죠. 그래서 2014년도에 2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다 물론 온라인 IT 회사들이에요. 이 온라인 IT 회사들은 제각기 자기 회사가 최고라고 저한테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저는 이 회사들에게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IP 추적이에요. 아시겠지만 IP 추적을 해보면 이 회사의 서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위치는 어딘지 정확하게 밑에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개 되는 회사의 IP 추적을 한 결과는 10개 회사는 IP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들은 보나마나 100% 사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10개 남은 회사를 가지고 두 번째 알렉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이 아마존이잖아요. 이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 알렉사에 들어가 보면 현대, 삼성, LG, 아메이, 뉴스킨, 허블라이프, ACN 이런 글로벌 마케팅 회사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알렉사에.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로 글로벌 회사인지 아니면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기꾼 회사인지 두 번째 알아보는 방법이 알렉사 자료예요. 여기 들어봤더니 10개 중에 7개가 쭉 데이터를 보면 노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런 회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개 중에 7개가 알렉사를 통해서 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14년 12월달 그 당시에. 이 3개 회사는 제가 아직도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퍼컴, 두 번째는 중국에서 탄생한 CS 차이나 펀드, 세 번째는 독일에서 시작된 비트클럽 네트워크. 이 3가지예요. 이때 제일 먼저 알아본 게 프로스퍼컴인데요. 이 프로스퍼컴을 유튜브 자료를 찾아봤더니 유튜브 자료가 엉망입니다. 회사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회사가 동떨어진 자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감지를 해서 일단은 제껴놨습니다. 제껴놓고 6개월 만에 회사가 사라졌어요. 프로스퍼컴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제 2개가 남은 거죠. 중국의 CS 차이나 펀드, 하나는 비트클럽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CS 차이나 펀드를 더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그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봤을 때는요. CS 차이나 펀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과 맞짱 떠서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의 시진핑이 밀어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시진핑이 실제 밀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대거 영입될 거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CCTV 공영방송 자료가. 그래서 저는 CCTV 자료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쭉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CS 차이나 펀드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거의 먹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본 게 재원 창출 능력이에요. 일단 제가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럼 이 회사는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이 방향성이 어딘가를 알아야지 그 회사가 실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의 CS 차이나 펀드를 어떤 재원 창출 능력을 이렇게 역추적해 봤더니요. 허무맹랑하더라고요. 1000만원을 제가 투자하면 950만원이 풀립니다. 사람들에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70만원, 6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위로 쫙 풀려버려요. 95%가. 5%만이 펀딩에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50만원이라는 돈이 풀리고 50만원 가지고 펀딩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이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CS 차이나 펀드도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CCTV 공영방송 자료도 조작한 거예요. 실제로 알아봤더니 제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그 자료를 보내봤더니 이런 자료 없답니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CS 차이나 펀드도 놔버렸습니다. 그것도 약 한 6개월이 안 가서 사라졌어요. 거기에 5천에서 많게는 10억 정도 투자하신 분까지 있었는데 다 쓰레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요,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곳에는 단 100원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온 게 이제 비트클럽 네트워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트클럽 네트워크 IP 추적했을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IP가 잡혔었고요. 두 번째 알렉사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전 세계 86,000등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16,000등 정도의 어떤 랭킹이 굉장히 상향 조정된 걸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우리나라 글로벌 회사들 있죠.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글로벌 회사 중에서 2만 등에 들어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 2만 등 안에 들어갔다는 건 이건 굉장히 빠른 상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자료예요.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자료를 찾았을 때 중국의 CS 차이나 펀드가 약 180개가 조금 넘었었고요.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15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CS 차이나 펀드를 조금 더 저는 신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그 당시에는 150개였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를 봤더니 19,200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아졌어요. 이 자료를 누가 과연 다 올릴 것인가 이겁니다. 글로벌로 나갔고요. 수십 개국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올리는 겁니다.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그러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전 세계 최고의 SN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자료를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회사가 정말로 글로벌로 나가서 살아 움직이는가가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속여도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 자료예요. 이거는 속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CS 차이나 펀드는 왜 180개까지 올라갔냐면 돈을 쓰면 보통 한 5개국, 6개국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개국을 사기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기는 어렵다는 거죠. 비트클럽 네트워크도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재원 창출 능력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재원 창출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재원 창출 능력이 99%입니다. 나머지 IP 추적, 알렉사 자료, 유튜브 자료는 가짜들을 추려내기 위한 하나의 듬성듬성한 망일 뿐이에요. 이 재원 창출 능력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트클럽이라는 회사는요, 저한테 처음 다가왔을 때 우리 회사는 금을 캐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캔다. 그리고 그 캔 비트코인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나눠줄 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온 숙제는 딱 하나였어요. 이 회사가 정말 비트코인을 캐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못 캐면서 비트코인을 사다가 그걸 나눠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자료를 유튜브에서 찾다가 이런 자료를 찾아냈어요. 지금 보시는 건 비트클럽 네트워크 아이슬란드 자료입니다. 아이슬란드 공장입니다. 이 슈퍼컴퓨터 한 개가 500만원이 넘어가는 2TB짜리 슈퍼컴퓨터인데 2012년형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 550만원 가까이 판매가 됩니다. 이게 비트클럽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정말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캐고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죠. 네, 잘 모르시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저만 째려보시니까 무서워서 말이 가요. 일단 이 시설을 보게 되면요, 이 회사는 2012년형에 만들어진 채굴기를 가지고 채굴하고 있다면 우리 멤버들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요, 2014년 9월이에요. 그러면 2014년 9월에 시작된 우리 member, 얘는 2012년형에 만들어진 채굴기. 그럼 우리보다 앞서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거죠. 2012년형, 14년 초반까지 캤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이게 이제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믿어지시죠? 감사합니다. 사기당하신 겁니다. 사기당하신 거예요. 왜 사기당했냐면요, 이 슈퍼컴퓨터는 2014년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한 대당 10만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10만원, 15만원에. 그럼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컴퓨터를 수천만원 투자하면 수백 대를 사들일 수가 있겠죠. 몇천만원 투자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채굴을 했다라고. 그러면 두 번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기당하시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히 저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니들이 이런 컴퓨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트코인을 캔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 컴퓨터가 있다고 비트코인을 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저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은 건 뭐냐면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들어보셨죠? 여기서 블록체인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 컴퓨터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 이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 얘가 컴퓨터지, 둘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얘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이 블록체인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XP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없으면 비트코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록체인 한국말로 바꾸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이 블록체인은 한국말로 바꾸면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필요가 없고 스스로 기록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개념이 지금 어디에 도입되고 있냐면 전 세계의 은행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미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이 투자 준비를 한 데도 많고요. 그 이유는요. 이 블록체인 이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가 은행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은행 직원이 필요 없어요. 거의. 스스로 알아서 기록하고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는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약 85%에서 90%가 넘는 은행 직원들이 다 나가야 돼요. 혹시 주변에 은행 직원이 계시면요.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금방 상용화됩니다. 2, 3년 안쪽으로 금방 상용화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잃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컴퓨터를 개발한 이후에 역사상 최고의 개발품이다라고 발명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 스스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자체가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라는 건요. 비트코인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성장시키는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날개도 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편하게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계속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는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여기에다가 블록체인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을 캐고 있고 얼만큼 캤고 언제 캤고 이런 게 여기에 기록이 다 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바꾸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보면 120%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를 본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본 겁니다. 이걸 봐야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캡처한 블록체인 동영상 캡처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록체인 사이트예요. 밑에 왼쪽 밑에 뭐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게 현재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50개가 넘는 채굴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같이 채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채굴량이 많고 어떤 회사가 채굴량이 적은가 보려면 여기 마이닝 풀 통계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도표로 나옵니다. 아,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건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회사 정말 비트코인을 캐는구나 라는 걸 우선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캐는지까지 알고 싶으면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포함한 회사들의 리스트가 그 밑에 있습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 헤드라인을 보면요.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의해서 발견된 최근 블록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쉽게 말하면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캐내고 있는 비트코인, 금보다 더 뛰어난 비트코인을 캐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언제 캐는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가 돼요. 초 단위로 표시되면서 여기 해시값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해시값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알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아,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캐는구나 라는 걸 저는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달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냐면 수십 개의 회사들을 알아보는 과정이라 좀 길게 걸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저희 회사가 여기에 매일매일 6블럭, 7블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양을 캐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보름에 한 블럭을 캤습니다.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블럭을 캤어요. 그러니까 이 캐는 걸 보려면은 보름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보기가.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가 그 당시에 저희 회사 랭킹을 보면 전 세계 200위권 밖에 있었던 회사죠.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고 엊그저께 봤더니 6위권 채굴량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위 하던 회사가 10위권 안에 들어오기라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별로 놀라시는 분은 없지만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네. 사장님이 200등 하던 아들이 갑자기 10등 했어요. 놀라시죠? 예,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예, 그런 겁니다.
200등 하던 학생이 10등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한순간에 컨닝하지 않으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이거예요. 전 세계 200등 밖에 있던 회사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 LG보다 더 신뢰도가 높아요. 실제로. 그 이유는 미래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요. 두 가지예요. 현재형 아이템을 할 거냐, 현재 잘 되는 걸 할 거냐, 미래에 잘 될 걸 할 거냐는 거죠.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형 아이템을 쥐고요. 당장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들은 현재형 아이템을 찾겠죠. 이 비트코인 자체가 미래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회사들을 메머드급의 회사라고 부르면서 무너질 수 없는 회사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신뢰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아이슬란드 공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2015년 6월 달에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아이슬란드로. 루마니아 공장은요 800평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 공장은요 약 55,200평 어마어마한 공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공장 정문이고요. 엄청난 보안시설을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안이 1순위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45에이커가 바로 55,200평 정도 되는 엄청난 시설로 만든 공장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아까 그 2세대 채굴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해진 3세대, 4세대 채굴기들이 여기에 백업이 모여 있습니다. 얘들을 S9이라고 하고요. 약 18TB짜리 초고속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슈퍼컴퓨터입니다. 네, 요게 아이슬란드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저희가 왜 해필이면 아이슬란드로 옮겼냐면요. 이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슈퍼컴퓨터는 더 많은 고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이 엄청 많이 나요.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버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해요. 엄청난 양의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로 옮겨간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춥잖아요. 지붕 뚜껑만 열어놓으면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더 추워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쿨링 시스템이 여기에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안 나가는 만큼 우리 멤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아이슬란드 공장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만 내주면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이미 세계적인 아이템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전 세계적인 아이템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안정된 부자, 재밌는 부자. 사람들이 그래요. 로또 복권 2개 중에 하나 당첨됩니다. 1억짜리 당첨될래? 아니면 평생 500만원을 매달 받을래?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평생 500만원짜리 받는답니다. 1억 받아봤자 한 번이고 500만원 받으면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1년에 6천만원이면 10년만 받아도 6억이네. 금방 계산 나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고 더 큰 수입을 위해서 우리는 월 들어오는 수익금을 더 좋아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놓게 되면 한 번의 수입으로 끝나요. 그렇게 그다지 큰 수입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나는 비트코인을 캘 수도 없고 이걸 유지할 수도 없고 해커들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지만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는요. 지금 회사의 태동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보안력과 시스템과 노하우를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비트코인을 못 캐니까 이 회사의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걸 지분 형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능력을 살 거냐 말 거냐 이거만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이 회사의 현재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최고의 위치까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2017년도 안에 전 세계 5위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죠? 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200등 하던 학생이요. 200등 하던 학생이 10등 하는 것보다 10등 하는 학생이요. 5등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죠? 왜냐면 이 안에는 엄청난 치열한 그 경쟁이 있거든. 꼴찌 하는 애들은요, 대충 찍어도 등수가 막 몇십 등이 바뀌어요. 뒤에 있는 애들은.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은요, 웬만큼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전 세계 5위권이라고 하면요, 이건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엄청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123년 동안 더 캐야 다 캘 수 있어요. 그 안에는요,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똑같이 123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컴퓨터 난이도가 이 정도라고 볼게요.
그럼 양자 컴퓨터가 얘보다 컴퓨터 시스템보다 5배 빠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난이도는 곱하기 5로 변해버립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이 증가되는 만큼 비트코인의 난이도는 곱하기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아무리 빠른 게 나와도 비트코인은 123년 안에는 다 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를 천재 프로그래머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가. 이런 비트코인을 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캘 수 있는 회사가 비트클럽입니다. 내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실제 갔다 온 사진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처음에 저희 비트클럽 멤버들은요 평균 연령 7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IT가 뭔지 핀테크가 뭔지 잘 모르세요. 블록체인 얘기하면 아우 잘 모르겠고 일단 한번 갔다 와봐.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작년에. 여기를 갔다 오고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요 비트코인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2012년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국에 네노라는 비트코인은 클럽이 약 5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0개 팀이 힘을 합쳤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천안에 살고 있는 하상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50개의 팀이 왜 합쳤냐면 야 우리 블록체인에 이름 한번 올려보자. 우리도 비트코인만 캐지 말고 명예도 한번 좀 가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만약에 코리아 팀 뭐 해도 쫙 올라가면요 이거 굉장한 명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50개 팀이 힘을 합쳤는데 결국 못 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만큼 블록체인에 이름을 한번 올린다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던 채굴을 싹 다 접어버리고 저희 비트클럽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이런 전문가도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못 믿겠다.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회사에 대해서 좀 보여줘라 하신다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경제지예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경제인 저거는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아주 작은 경제인인데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요 미국 최고의 경제지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역사와 맞먹습니다. 여기에 소개된다는 건 거의 어려워요. 우리나라 뭐 삼성, 현대, LG 여기에 거의 소개 안 돼요. 그런데 2015년 8월 13일 날 전 세계 21개 회사가 소개됩니다. 그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냐면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 최고의 회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13번째로 소개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야,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그런 회사는 아닌가 보다라는 걸 얼마든지 감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 쪽에 관련된 분들은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대부분 굉장히 최고로 쳐주는 그런 경제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얼굴이 굉장히 살찌게 나왔는데, 실제는 이 정도로 살쪘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진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인데요. 로저 버라고 하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고 KBS 뉴스에 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16년 작년 전 세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물어봤죠. 나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혹시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압니까? 제가 왜 물어본 줄 아시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전 세계인들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아는지 전문가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연하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다. 비트클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여자분들 남편한테 확인하려고 계속 나 사랑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안 물어보시나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네,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어디 외국에 나갈 때도요 꼭 물어봐요. 혹시 비트코인 아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돈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수입과 권리소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노동수입은 사실 선생님도 노동수입이고요. 변호사도 약사도 대통령도 노동수입이에요. 이 노동수입은 내 건강을 잃고 내가 쓰러지는 순간 수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리소득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책도 쓰는 거고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를 히트시켜서 지속적인 권리소득을 챙기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권리소득은 실제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클럽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미래형 아이템인 비트코인을 캐면서 어떤 사람도 다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어떤 경지를 낮게 잡아놓은 겁니다. 허들을 아주 낮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회사와 손만 잡아라. 그렇다면 인세소득, 권리소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인베스터입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능력을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산 만큼 매일매일 어제 캔 비트코인을 오늘 넣어주고 오늘 캔 비트코인 내일 넣어주고 매일매일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로 존재하면서 계속된 수입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문제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 지분들을 내 자녀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만 주면 언제든지 이게 상속이 되는 개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옆집 아저씨를 줘도 문제가 없어요. 내 맘이라는 거죠. 내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니네 다단계 아니야? 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개념도 아니에요.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 가장 주된 개념은 인베스터입니다. 투자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투자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실제 수입이 발생된다면 이거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겠죠. 자랑했을 때도 수입이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이 개념입니다. 실제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초기의 자료를 보면 아마존과 이베이, 베스트바이 이런 미국에서 최고의 쇼핑몰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런 쇼핑몰의 광고 어떤 시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야 여기에다 광고하지 말고 미래의 어떤 마케팅 시장에서 가장 주류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즉 그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번 풀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광고를 할 거냐, 구전 마케팅을 선택할 거냐 해서 구전 마케팅을 선택한 거예요. 아메이처럼.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네가 투자해보고 만약에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누구한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랑했던 그 대가, 내가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이빨에 땀나면서 얘기한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오너 형태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이겁니다. 인베스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 명도 끌어오지 않고 속된 말로 한 명도 막 꼬드겨가지고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투자하고 나 혼자 있어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증인을 보여드릴게요. 이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창원에 살고 계신 그 보험회사 소장이에요. 김종화, 성공을 했네요. 김종화 사장님이에요. 이 김종화 사장님이 보험회사 소장인데 처음에는 468만 한 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몇 개월, 수개월 지켜보다가 지금은 5억을 투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 4억 6,800만 원 100개 정도의 지분을 한 거죠. 이 지분을 하고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1년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월 1,7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달. 정확히 말하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건데 그걸 모아서 한 달에 한번 찾는 것 뿐이죠. 그게 1,7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따라서 어떨 때는 2,000만 원 넘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800만 원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나 혼자 투자를 해도 소득이 바로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5억이 있는데 이거 5억 가지고 뭐 할까? 그럼 100개를 샀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한 지분당 10만 원이 들어오면 100개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테크 형태로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금테크도 있었고요. 땅테크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과감히 뛰어넘고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 테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테크는 비트코인을 사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형태예요. 약간 주식 개념으로. 그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올라갈지를 매일매일 보고 있어야 돼요. 새벽까지. 그런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분 사놓으면 매일매일 그냥 자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쉬고 있어도 비트코인이 계속 쌓입니다. 가치가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지분을 사기 위해서는요. 99달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멤버십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500달러면 지분 하나, 1000달러면 지분 2개, 2000달러면 지분 4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나눠놓기는 했지만 이 7개의 지분이 하나의 지분입니다. 풀 지분이라고 그래요. 가득한 지분. 그러니까 방은 7개가 있는데 7개의 방이 꽉 찬 가득 찬 물건을 살 거냐 하나만 꽉 차고 6개는 텅텅 빈 걸 살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7개의 지분을 꽉 찬 지분을 풀 지분이라고 하고요. 3,599달러가 있으면 풀 지분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아까 그분은 이런 풀 지분을 100개 산 거죠. 창원의 김종환 사장님은 이걸 100개를 사신 거죠. 이렇게 100개를 사게 되면 하나하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개지만 하나만 내 거고 99개는 내가 추천한 걸로 들어가요. 본사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99개에 대한 보너스도 내가 다 받아요. 그래서 실제 4억 6,800원 정도를 투자하면요.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내가 99개를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표시되고요. 얼마가 투자됐고 얼마가 재투자로 투자됐고 그건 몇 %인지까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여기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자세하고 안전하게 여기 표기해 놓는지가 여기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컴퓨터를 전공했고 프로그램을 짜봤고 프로그램도 납품해봤고 해봤지만 실제 이 회사의 백오피스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고가의 백오피스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백오피스의 가치는 약 한 1억 2,700만 원 정도 가치를 합니다. 안 놀라시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아무웨이라는 회사의 백오피스 가치가 3천만 원 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유니시티가 약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는 아메이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1억 2,7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저는 IT 기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제가 봤더니 지금 현재 468만 원 투자하고 바로바로 찾겠다. 그러면 월 처음부터 찾으면 10만 원 정도를 아마 찾을 겁니다. 더 찾을 수도 있고 덜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따라서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50% 찾는 게 10만 원이에요. 그럼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비트코인 금액은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10만 원은 현금화 시키는 거고 10만 원은 내 지분에 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분은 점점 더 성장하겠죠. 내 지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0개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첫 달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2,000만 원 2배로 더블로 오른 이유는 50%는 계속 지분에 재투자하고 있고 50%만 찾아가는 게 1,000만 원이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비트클럽 시스템은요. 당신이 비트클럽에 투자했다면 오늘이 가장 가난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간단히 투자에 대한 어떤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건 보시는 건 확정금리는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면 더 받을 수 있고 떨어지면 그리고 주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이거보다 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2년 넘게 해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468만 원 투자하면 은행 이자 2%라고 봤을 때 7,8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지금 평균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2월 1일 데이터로 2월 1일부로 0.98%입니다. 모든 시중의 은행들 2금융권, 3금융권 다 포함해서 평균 금리가 약 0.98%. 대한민국 역사상 0%대로 금리가 떨어진 건 최초라고 하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마이너스 금리가 보편화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아시죠? 많이 있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많죠. 내가 이제는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듭니다. 조금씩 쥐 파먹듯이 줄어들죠. 은행이자가 7,800원이라고 봤을 때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여기다는 9만원이라고 표시해놨죠. 9만원 이상. 저번 달인가 한 13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첫 달에. 평균 10만원 정도 나오겠죠. 이걸요.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468만원을 투자했는데 평생 10만원이 나옵니다. 내 평생. 그리고 내 아들 평생 10만원 나와요. 그리고 잘하면 그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도 평생 10만원이 나오게 생겼어요. 대단한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10만원이라는 돈이 자생력이 있어서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무슨 냄새 나세요? 사기꾼 냄새.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꾼 냄새가 폴폴 나고 있습니다. 468만원짜리 한 개 했을 때 9만원, 10만원. 궁금하면 직접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오나 안 나오나는. 10개 한다면 90만원 나오겠죠. 100개 한다면요? 900만원 나오는 겁니다. 한 개에 10만원 나오니까 1000만원 나오고 한 개에 9만원 나오면 90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는 9만원 안 찾겠다. 미래, 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미래의 돈을 찾겠다 하시면 50대 50이 아니라 100% 내 몸값을 키우는데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값이 빨리빨리 크겠죠. 더 빠르게.
그랬을 때는 1000일 후에 약 2년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나 이제는 5대5로 찾겠다. 그러면 이때 약 9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로 예상합니다.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균. 작게 잡은 거죠. 제가 여기다가 150만 원 들어올 것 같아서 150만 원 해놓으면 나중에 150만 원 안 들어오면 저 멱살잡이 당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 단위로 지금 미니멈 데이터를 본 거죠. 하지만 이 90만 원보다 더 내려갈 확률은 없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90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나올 확률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아무리 안 나와도 5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468만 원 투자하고 미니멈으로 봤을 때 50만 원이라고 볼게요. 468만 원 투자하고 2년 7개월 후에 평생 50만 원씩 나온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이게 재테크로 그래서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000일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000일 플랜은요, 1000일 동안 돈이 나오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요. 1000일 동안 돈을 못 찾냐,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내가 468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하나를 줍니다. 나에게 풀지분 하나를 줘요. 그 풀지분이 1000일 동안 살아서 아기를 낳아요. 우리가 이 인류 역사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손자는 태어나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게 누구는 죽지만 누구는 태어나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니까 인류 역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착안해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지분을 투자하면 1000일이라는 지분이 하나 생기고요. 그 열흘 후부터 비트코인이 내 지갑으로 뿅뿅뿅뿅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 지갑에 꽉 차면 이거 그 다음에 또 수용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쏟아 부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분이 또 생깁니다. 즉 얘로 인해서 새로운 자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텅 비었으니까 또 차겠죠. 또 차다가 누군가 꽉 차게 되면 또 쏟아집니다. 그리고 지분이 또 하나가 생겨요. 즉 1이라고 하는 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1.5, 2.0, 2.5, 3.0 점점 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얘와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후손들은 아기를 낳겠죠. 그러니까 이 얘와 이 후손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분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새로 생겨난 지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샬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파생상품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인 지분은 지분이 1이지만 이 새로 생겨난 지분은 1이 아니라 0.01 정도의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0.01 정도의 지분이 쌓이면 또 1지분이 되겠죠. 그럼 2지분이 되는 겁니다. 2지분이 됐다 0.01 지분이 쌓이면 3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0일이 딱 되면 이 1지분은 이제 늙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파생상품들이 또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파생상품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파생지분을.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23년 동안. 채굴하는 그때까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들을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번 검증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좋다. 이 회사 시스템이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서 컴퓨터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이윤이 100원이에요. 그럼 100원 중에서 40원은 슈퍼컴퓨터를 구매합니다. 분기별로 모았다가. 그리고 나머지 40원은요, 광고비로 돌려줘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머지 20원은 회사 유지하는 데 씁니다. 야, 회사 유지하는 데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이유가요. 전 세계 해커들은 지금 엄청난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보안망을 뚫으려고 그래요. 여기만 뚫으면 대박이기 때문에. 실제는 대박 아닌데 걔들은 대박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보안을 위해서 전 세계 최고의 그 보안 방어벽 시스템 중에 하나가요.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방어벽 시스템은 월 유지비만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 저희가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불안해서 제2의, 제3의, 제4의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회사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외부에서 해커의 침입이 들어오거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심각하다 싶으면요. IP를 완전히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콜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여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IP를 변경해서 다른 쪽을 통해서 여기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다 해커들도 계속 공격 못하거든요. 돈 들어가니까.
공격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만하자 딱 멈추면 다시 원래 IP를 연결해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다시 그쪽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손실도 없고 해커들로부터 완전하게 보안 유지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비트클럽이.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러면 40%를 컴퓨터를 구매한다는데 그럼 컴퓨터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네, 안 늘어나도 되나요? 늘어나야겠죠? 네. 어디 갔더니요, 막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째려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5년 11월 달에 7페타이시 정도의 시스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7페타이시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1페타이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i5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어디 가서 최고 컴퓨터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i5나 i7일 겁니다. 이 컴퓨터가 10,000대 정도 있어야 1페타이시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7페타이시였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그럼 7만 대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슈퍼컴퓨터 7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5년 11월 달에. 그런데 2016년 2월 달 불과 12, 1, 2, 3개월 만에요. 7대가 31대로 늘어납니다. 7대가 31대로 늘어난 거예요. 이때 멤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31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8월 달에, 11월 달에 84대가 됩니다. 슈퍼컴퓨터 84대. 그리고 2017년 3월 1일 날 110대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심심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찾아봤어요. 2017년 4월 20일. 이건 며칠 안 됐죠. 이때 봤더니 167대가 됐습니다. 안 놀래지지만 이건 대단한 엄청난 겁니다. 한 대가 예, 1페타시 늘리는데도요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한데 1페타시가 아니라 이거 뭐 수십 페타시가 늘어나고 100페타시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냐?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처음에는 천덕꾸러기였어요. 안 믿어졌어요. 우리가 블록체인에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예, 거기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니들 쉽지 않을 거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5위권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 회사인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회사는요, 내가 지분을 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분도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지분, 하나는 유동지분. 고정지분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아이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이만한데 아이템이 요만해요. 아이템에 투자했는데 아이템이 잘못됐으면 나는 대박 손해보는 거고 회사는 별 피해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아이템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고정지분이에요. 고정지분은 실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동지분은 이 회사의 어떤 아이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어떤 그 규모 시스템, 이 회사의 능력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면 각각의 재산권이 따로 있었지만 결혼하는 순간 재산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재산권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비트클럽에 내가 지분을 사면요. 이 회사의 모든 능력이 곧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유동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만 나에게 혜택을 줬지만 지금은요. 클럽코인이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얘도 국제사회에서 얼마든지 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 비트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똑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화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 이건 우리나라 돈, 우리 회사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럽코인은. 그렇지만 이것도 비트렉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 여기에 가면 예를 들어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비트코인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공짜로 줍니다. 지금 약간씩 50개 정도를. 그리고 제트캐시라고 하는 것도 얼마 전에 나왔죠. 근데 얘도 이것도 돈의 가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만 캐지 말고 우린 이것도 캐자. 그래서 얘도 캐고 얘도 캐고 있습니다. 얘도 나왔고요. 중국의 코인페이 회사의 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65%를 갖고 있는데 지금 468만 원으로 풀 지분을 사신 분들에게 2,000개의 코인페이 주식을 줍니다. 이 코인페이가 실제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
대박 나는 거, 여기 있는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인페이 회사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그래도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공짜로 받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트레이딩도 들어오겠지만 일단 이더리움도 저희가 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처음에 얼마였죠? 처음에 태동됐을 때는 12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12원. 근데 지금은 얼마죠? 6만원, 7만원. 예, 7만원 정도 됐다. 7만원. 12원짜리가 7만원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야, 우리 이더리움도 캐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캐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지분 형태로 오픈을 할 거예요. 이더리움 캐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손 드는 사람들에게 이더리움 지분도 줍니다. 근데 요거는요, 비트코인을 캐는 시스템과 이더리움을 캐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별도의 장비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이더리움 장비를 구매하는 가격을 받습니다. 그게 $1,000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또 한 번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회사는요, 미래형 아이템이 그게 뭐가 됐든 돈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실히 100%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걸 또 캡니다. 그걸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아이템들을 다 나에게 오픈하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개의 코인페이를 줍니다. 이거 언제 소진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아직은 줍니다. 2,000개의 코인페이를. 5월달 정도부터는요, 채굴 배당량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300페타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300페타시가 되면 지금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크리스틱스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150원에서 200원, 아주 극초반에 이 사람의 비트코인 가격이 $500도 넘어설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크리스틱스는 주변에 이루한데요, 이 사람을 다 별명을 줬답니다. 또라이라고. 150원짜리가 50만원이 넘어간다는 건 너는 또라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대로 $500가 넘었고 지금은 $1,300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별명이 또라이에서 비트코인 전문가로 탈바꿈을 한 거죠. 이 사람이 2014년에 두 번째 예언해 놓은 게 이겁니다. 크리스 딕슨이 비트코인 가격 1억 원 넘어갈 거다라고 비트코인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뉴스가 나온 겁니다. 1억 원까지 올라간대요. 이걸 우리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이 10원도 안 되고 뭐 요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150만 원 될 거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140만 원짜리는 1억 원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축소시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1,000만 원만 보자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만 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트클럽 네트워크, 니네 회사는 제 회사는 아니에요. 저도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김태희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밸류가 좀 있으니까 제가 광고하면 광고비를 많이 주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비트클럽 네트워크 유사수신이나 이런 거 아니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유사수신법의 기준에 의하면 재원 창출을 못하면서 재원 창출을 하는 것처럼 포장지만 그럴싸하면 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어들이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남들을 속이면 100% 사기예요. 근데 저희는 아까 블록체인 보셨죠?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블록체인에 저희 회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원을 뭘로 창출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트캐시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정확하게 창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사수신법에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회사가 아무리 정확한 회사라도요,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 고소고발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사기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시스템 자체가 내가 지분을 사는 순간 열흘 지나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모았다 찾고 모았다 찾고. 피해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년 반이 넘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도 피해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확정금리가 없습니다. 유사수신법에 가장 많이 걸리는 그 회사들이 이 확정금리예요. 사장님 1억 원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월 500만 원 이상 계속 줄게요. 이거 사기입니다. 얼마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사수신법에 걸려요.
그런데 저희는 확정금리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오늘 많이 캤으면 내일 많이 주는 거고 내일 좀 적게 캤으면 모레 조금 적게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확정금리를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은 크게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지금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코빗이나 빗썸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고 매도 매수를 할 때마다 거기서 수수료를 내요. 그게 간접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코빗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간접세를 모아서 국가에다 직접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 세금 문제 있어 없어요?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나 세금 내고 있다. 들어가서 봐라. 내가 거래할 때마다 나 수수료 내는데 그거 간접세 아니냐는 거죠. 세금 문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판공제조합, 특판공제조합에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무식하면 용감하죠. 옛날에 저희 음악 선생님이 그랬어요. 죽으려면 임금님 싸대기를 못 때리냐고. 우리가 무식하면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직판공제조합과 특판공제조합은요. 물류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메이나 유니시나 하울라 이 물류 유통하는 회사들만 들어가는 거지 저희처럼 가상화폐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회사들은요. 여기에 기준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보신 거 있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이 기준법을 만들 거예요.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완성이 될 거고요. 시작이 되는 건 정확하게 시작되는 건 약 한 4년 정도 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봤을 때 저희는 유사수신법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경찰관 출신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IT 경찰 그리고 변호사, 국제 변호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약사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발에 채일 정도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의 멤버들만 보더라도요.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국제 변호사인데 그 국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해서 무너지죠. 그거 뒤수발하던 국제 변호사예요. 근데 그 국제 변호사가 저희 비즈니스를 보고 알아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해보고 본인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게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회사와 관계없이 비트코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아트리크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가가 다 나와요. 유럽이냐 아시아냐 북미 쪽이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템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만 15초 내로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 최고의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고요. 이 비트코인을 누가 먼저 알아차리느냐가 부를 죽일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좀 일찍 알아챘기 때문에 제 인생 자체가 변한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6개월에서 1년, 길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짧은 사람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1년, 투자만 하더라도 2, 3년 안에는요. 돈으로부터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신 이만수 사장님